비 오는 날 잃어버린 목소리. 이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당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 말만은 계속 주방 안에 떠돌았죠. 비는 멎지 않았고 젖은 앞치마가 걸린 철제거리 아래에는 그날의 노래 1983 작사 작곡 정순자라 적힌 낡은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흔한 음원 하나 없이 그저 식당 설거지로 하루를 버티던 이 여자가 왜 노래를 다시 부르겠다고 결심한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순자 씨 66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닦으며 오늘은 손님이 없겠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음색이었죠. 식당 안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자동세척기 다음 주에 오죠? 예, 오면 이제 손 설거지는 끝이죠.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내 손도 필요 없겠구나. 그때 라디오에서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본능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노래, 하지만 너무 오래 묻혀서 이제는 꿈처럼 희미해진 멜로디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릇을 놓친 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 다친 데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문이 열리는 듯 했죠. 퇴근 후 순자는 젖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녀는 우산을 접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노래 아직도 사람들이 듣고 있네. 그녀가 30년 전 직접 만들었지만 다른 이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던 그 노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악보와 사진들이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악보를 꺼내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이자 순자의 눈동자 속에도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그녀의 잊혔던 인생이 다시 노래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들고 나타난 남자. 그 악보 혹시 당신 이름으로 된 거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복지관 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순자는 흠칫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내내 고민 끝에 꺼낸 낡은 악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비는 멈췄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심장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누구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복지관 현관문 안쪽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살짝 굽은 어깨, 그러나 피아노 가방을 맨 손끝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가 먼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기억 못 하시겠죠? 저 박종태예요. 예전에 음악 하셨을 때 한 번 뵌 적 있습니다. 순자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음악이요? 나야 뭐, 그건 다 지난 얘기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종태는 그녀의 악보를 흘끗 봤습니다. 그날의 노래 1983 정순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 직접 만드신 거죠? 그때 발표 못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자는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래됐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죠. 하지만 손가락 끝은 악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아노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복지관에서 합창단 오디션을 봅니다. 노래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요? 네, 그 악보 무대에서 불러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대라는 단어는 너무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한때 자신이 서 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내 목소리로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내 귀부터 빌려주세요. 난 듣고 싶으니까. 박종태의 말은 묘하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 아직 살아있으면 무대는 다시 열리죠. 사람들은 목소리가 늙는다고 하지만 진짜 늙는 건 마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악보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무대는 다시 열리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래된 시간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테이블 위에 악보를 올려두고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종이, 낡은 글씨, 그리고 끝에 적힌 자신의 이름. 정순자.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늙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아주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소리의 끝자락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벽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에 맞춰 그녀의 노래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오디션 전날 마음이 다시 노래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일 무대에 서 봐요. 박종태의 그 말이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자는 식당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다가도 길을 걸으며 빗방울을 피하다가도 그 목소리가 자꾸 따라붙었습니다. 무대 내가 또 거기에 설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창밖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손끝으로 악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빛바랜 종이의 구김이 스며들었습니다. 악보 위에 적힌 첫 음표를 바라보는 순간 30년 전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20대 후반 음악을 사랑했고 노래가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순수했고 세상은 그 순수를 이용했죠. 그녀의 노래를 훔친 사람은 당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기획사 대표의 연인이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땐 아무 말도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를 돌려받아야 해요. 그녀는 낡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며 순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주름을 새겼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자 씨, 내일은 설거지가 아니라 노래를 하세요.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떨림이 따라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자던 두려움이 깨어났습니다. 혹시 내가 음을 놓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종태였습니다. 연습 괜찮아요? 내일 반주는 제가 맡을게요. 순자는 당황스러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대에 서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창피한 건 포기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고 전화기 너머로 종태의 피아노 연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손끝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손이 마치 피아노 건반 위를 누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악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종이를 덮자 종이의 질감이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목소리, 내 인생 이제 내가 다시 불러야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처럼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당일 잊혔던 이름이 다시 불리다. 정순자님 다음 순서입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자 복지관 강당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오늘 다시 세상 앞에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는 계단은 단 3칸이었지만 그녀에겐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같았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박종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괜찮아요. 이건 당신의 무대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복지관 합창단 오디션이지만 오늘따라 객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직원, 학생, 주민,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 몇 명까지.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깔끔한 머리를 한 남자. 순자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바로 그녀의 노래를 빼앗았던 사람, 옛 기획사 PD였던 최인석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에게 끌렸습니다. 최인석 역시 그녀를 알아본 듯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종태가 조용히 피아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노래만 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조명 아래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울렸습니다. 첫 음이 시작되자 순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처음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절에서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잔잔한 떨림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노래의 후렴부로 넘어가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종태의 피아노 반주는 그녀의 심장을 따라가듯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최인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박종태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 소리 그게 바로 정순자 씨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마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무대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뒤쪽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인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 원래 당신 노래였죠. 이제서야 그 사실을 말하게 되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상처가 드디어 세상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종태가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무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그 노래가 이제 다시 세상에서 불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대가 다시 불려진 이름의 무게. 이제서야 그 말을 하네요. 정순자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객석 뒤쪽 최인석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숨겨졌던 이름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순자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끝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종태가 다가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가슴이 시끄럽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속엔 오래된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대 밖으로 나오자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방금 부른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연을 인터뷰해도 될까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노래 제 노래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박종태가 한 발짝 나섰습니다. 의미가 있죠. 진짜 주인이 노래를 되찾은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지관의 젊은 합창단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뉴스에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장면 다들 눈물 흘렸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피아노 위의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복지관 뒤편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박종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곡의 전주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 곁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쳐졌습니다. 합창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최인석은 객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도 이제야 마음의 벌을 받는군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히지 않은 진심, 그것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복지관 입구에서 한 소녀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노래 배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선생님 같아지고 싶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목소리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가수 정순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이제 상처 대신 존재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잇는 집 그녀의 두 번째 무대. 이 집, 이제 그냥 수선집이 아니에요. 정순자는 문패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판엔 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잇는 집. 그녀의 오랜 친구였던 재봉틀이 이제는 사람들의 상처를 꿰매주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공연 영상은 지역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고 정순자의 노래는 동네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도 단골 손님들도 순자씨, 그 노래 우리도 봤어요. 하며 웃었죠. 하지만 정순자는 여전히 아침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거지도 내일이고 노래도 내일이에요. 둘 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종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깨에 오래된 피아노 악보를 든 채 말했습니다. 선생님, 복지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무대 사람을 잇는 집에서 하면 어때요? 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요? 내 수선집에서요? 네. 사람들의 옷을 입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잇는 노래를 부르는 게 어울리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내가 무대를 준비할게요. 며칠 후 수선집 안은 작은 무대처럼 변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었고 박종태가 들고 온 전자피아노가 구석에 놓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죠. 조명이 켜지고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재봉틀, 한 벌에 수선 중인 교복, 그리고 그날의 노래 악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이번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때 잃었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자 박수 대신 조용한 숨소리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오수선도 받으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옷뿐만 아니라 마음도 꿰매드려요. 사람들이 웃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을 잇는 집은 옷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야기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지면 순자는 늘 피아노를 닫고 앉아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사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노래 세대의 다리를 잇다. 할머니, 이 노래 진짜 제가 불러도 돼요? 13살 소녀의 목소리가 수선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내 목소리로 불러야죠. 그녀의 앞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세월에 닳아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의 음표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람을 잇는 집이 연 작은 음악회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공기에는 묘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아이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게 바로 무대에 오르는 사람의 심장이죠. 정순자의 손끝이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손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남긴 음악의 선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자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종태가 건반을 눌렀고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낯익은 가사였지만 목소리는 새로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 그 안엔 순자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구나. 그녀의 심장은 잔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공연장이 울릴 만큼의 박수였습니다. 박종태가 관객을 향해 말했다. 이 노래는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소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불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의 낮은 음이 아이의 고운 목소리에 감싸이며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덮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목소리가 바뀌어도 그 마음만은 이어진다는 것을요. 공연이 끝난 후 아이의 부모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딸이 새로운 꿈을 가졌어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 꿈을 노래로 키워주세요.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수선집엔 여전히 악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악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내 노래는 세상에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마치 누군가 다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그 노래는 이제 정순자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는 남고 사람은 잊는다. 할머니, 저희 노래 정말 불러도 돼요? 청년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 노래는 이제 제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죠. 그녀의 앞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래 1983, 작사 작곡 정순자. 낡은 종이의 주름이 마치 세월의 주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은 사람을 있는 집에서 여는 봄맞이 음악회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 동네 어르신,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공기에는 뭔가 따뜻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정순자가 아니라 그녀가 새롭게 가르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기타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노래는 남아요. 이 노래는 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 노래를 들려주셨거든요. 항상 죄송하다고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정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최인석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노래를 빼앗았던 그 사람.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공간이 고요해지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때 일 잘 알아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대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언젠가 당신께 이 노래를 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박종태가 조용히 피아노를 눌렀습니다. 그 부드러운 선율 사이로 순자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청년이 기타를 잡고 따라 불렀습니다. 두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세월의 주름이 깃든 목소리, 하나는 젊고 순수한 새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무대가 용서의 무대라는 걸. 노래가 끝나자 순자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노래를 가져갔지만 당신은 그 노래를 다시 세상에 돌려줬네요. 청년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 노래는 내 목소리로 태어났지만 당신의 손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관객들은 조용히 기립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날의 노래는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세대를 잇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잇고 사람은 용서로 완성된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늦게 핀 목소리의 씨앗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